이용학 하나씩의 별. 여러분들, 이 시는 작년 10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작품이고 또 임용고사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 작품입니다. 평가원에서 중요하게 보던 작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쌤이 지금 귀하는 시라고 부제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여러분도 이거를 하나 적어두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용학의 대부분의 시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북쪽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시는 특이하게도 북쪽에서 다시 한반도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주를 한 까닭은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북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이리로 돌아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이건데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쪽으로, 저기 만주로, 러시아로 이민을 갔다 하더라도 그 삶이 여유가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요. 자, 그 와중에 이제 고향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광복입니다. 여기 작품에 보면은 나라에 기쁜 일이 많아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광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향에 있으나, 만주에 있으나, 러시아에 있으나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고향이 조금은 낫지 않겠는가. 또 이제 우리 고향이 광복을 맞이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조금 더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는 노래가 이 하나씩의 별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희망을 품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지금 이 화물열차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둡고 삭막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검은 문이라고 하는 색채 이미지를 쓰고 있고, 그래서 검은 문이 단단하게 잠겨있다라는 것으로 아무도 화물열차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의도적 행간 걸침을 보이는데, 사실 화물열차가 여기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에 행에 걸쳐 있습니다. 화물열차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 화물열차에는 화물이 실려 있겠죠. 사람은 화물열차 안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물열차 지붕 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각기 들어 누워 있습니다. 뭐 하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타는 열차에 타지 못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화물열차 안에도 못 들어가요. 일단 화물열차가 사람을 위한 열차도 아닐 뿐더러 안에 들어갈 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화물열차 지붕 위에서 바람을 있는 대로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람을 있는 대로 맞고 있는 게 엄청 춥거든요. 또 하필이면은 이게 남쪽이 아니고 북쪽이잖아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힘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는 건데, 이들은요, 시적 화자를 포함한 화물열차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씩의 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 별을 쳐다보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끝에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요, 지금 시적 화자를 포함한 사람들은 화물열차 위에서 하나씩의 별을 바람을 쏘이면서 보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와 같이 바람을 맞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눈보라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화물열차 지붕 위에 있는 것은 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두만강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돈이 없다라고 내가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렀다.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힘들었다, 녹록지 않았다, 어려웠다, 고통스러웠다,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형편이 나아지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시어가 북엇조가리, 초담배, 밀가루떡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서 요기를 합니다. 이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동변상련을 느끼고 있다, 연대의식을 품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적화자는요,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기보다는 그냥 기차의 방향을 표시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시적화자는 남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 남도 사람들은 시적화자와 같이 남쪽으로, 서울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 자, 이거는 시적화자가 보고 싶어 하던 겁니다. 한반도의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색채 이미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푸르른이라는 거, 색채 이미지라는 거 확인을 꼭 하시고요. 자, 서름 많은 이민열차의 흐린 창으로, 자, 이민열차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 두 줄은 과거 회상입니다. 과거에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이민열차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고향을 떠나야 되니까 여기 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러움이 많겠죠. 이민열차가 서러움이 많은 게 아니고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서러움이 많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서러움은 무엇이다? 시적화자나 이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민열차는 이러한 서름이 이입된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서러이 내려다보던 골짝골짝을, 왜 서럽게 골짝골짝을 내려다봤을까요? 이 골짝골짝을 떠나기 싫으니까.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지금 이 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금이 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 헐벗은 상황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은 어떻다? 가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다? 가난합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도 어떻다? 헐벗었어요. 나도 가난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동변상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나라에는 기쁜 일이 많아서 울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 함경도 산에는 시적화자를 가리키는데, 이 시적화자는 울지를 못합니다. 사실 울고 싶거든요. 왜요? 헐벗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삶이 고달프니까. 근데 울 수가 없어요. 좋은 일도 있으니까. 무엇입니까? 광복. 이 광복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을 안고 폴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유이민으로서의 삶, 유랑민으로서의 삶을 회상하고요. 지금 시적화자는 여전히 열차의 지붕 위에 누워서 하나씩의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미상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강조하고 있고 또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상황이에요? 가난해요. 가난해서 갔는데 가난해가지고 다시 왔어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그래, 여기서도 힘들고 저기서도 힘들면 어디가 낫다? 그리워하던 고향이 낫다. 또 우리나라가 광복이 됐으니까는 조금 더 괜찮을 거다. 조금 더 나을 거다. 일제가 물러갔으니까 살만해졌을 거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희망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미상관을 통해서 시적화자와 사람들이 품고 있는 희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을 쳐다보는 행위는 희망을 품는 행위입니다.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